오늘은 이제 그 맨 마지막 주에 항상 우리 해강그룹의 전통으로 독서 미팅이 진행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 제가 어떤 책에서 읽으니까 책을 읽다가 그 한 줄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 체계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강의 속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 성취 심리에서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책을 사서 읽어라. 그러면 살찌워진 정신이 그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것이다. 그게 그렇게 막 가슴에 막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책을 막 샀어요. 막 그때 참 쉽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내가 자랑 하나 하자면은 배고픈데 점심 먹을래? 책 살래? 그러면은 점심은 한 끼 굶고 가서 우리 센터 그 수유센터 옆에 보면은 그 알라딘이라고 그 중고 서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스티븐 코비의 일곱 가지 습관이나 이런 그 고전들은 그 뭐 새 책이나 중고책이나 내용도 좋고 내용도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려운 책들은 거의가 다 새 책이에요. 안 보고 그냥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뭐 점심값으로 책 사서 또 책도 읽고 그랬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랠리 가서 이제 그 비전 보드 같은 거 꿈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눌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말들이 다 사실이더라.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인격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 없이는 절대 라인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까 우리 호주의 모니카 사장님이 말씀드린 하신 것처럼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 항상 책을 읽더라도 내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갖다가 배워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책을 읽어보세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이걸 읽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책을 보면은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그 대서사시에 이제 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다 이 책이 진도도 안 나가고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이 책이 진짜 그 인생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기본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 중에 이 책을 얘기하더라. 이 책을.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속에는 자연의 법칙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서 자기가 크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갖다가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분이실 거예요. 어저께 여의도에서 그 사업 설명 잘 들으셨죠? 예, 그분이 오늘 첫 번째 강목을 시작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 이정미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화면 공유할게요. 저 그 권한을 부탁드립니다. 해보세요. 네. 네. 요거 프레젠테이션. 요거 입니다.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해강그룹에서 독일 PM 사업을 행복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정미입니다. 어, 저는 이 책 독서 미팅을 처음 담당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책이 앞에만 너덜너덜해요.
앞에를 하도 이게 준비한다고 해서 긴장이 돼서 계속 넘겨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승준 그룹장님이 이 부분을 부탁을 그러니까 담당을 정해 주셨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을 읽기 시작한 게 네트워크를 시작하고였거든요, 부끄럽게도. 사실 직장 다니면서 책 읽는 거 독서 모임 아니면 그닥 읽는 사람 많이 없을 거라 믿어요. 생각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책을 읽게 됐고, 그것 때문에 또 저희 부모님이 너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좋아하세요. 책을 읽게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에 접목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뭐 삶에서도 물론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한번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또 아직 읽으셨는데도 또 읽어도 새로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해 가면서 각자 느끼시는 게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읽을 수는 있는데 제가 제 자 알겠는데 왜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책은 이렇게 하고 막 그렇지. 그런데 나는 과연 이러한 책과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제 스스로 아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 페이지 21 쪽부터 34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제 추출해 봤어요. "도대체 직장에서의 출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이 와 닿아서 글 속에서는 "나는 현 직장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결국에는 달성을 했다. 그리고 지금 종사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개인적인 삶과 가정 생활을 희생해야 했다. 심지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 부분을 봤을 땐 아마도 지금 네트워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제 어린 시절이 그닥 기억이 나지 않고 비로소 손녀를 봤을 때 "이 어린 딸이 어떤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이 쳇바퀴와 같은 이 사회생활 속에서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봤는데 음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시간, 돈, 건강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다들 바쁘고 싶어서 바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은 "나는 이들의 애사심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이 부분이요. 만약 내가 아파서 하루라도 집에서 쉬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들은 대부분 근무 시간 동안 잡담이나 수다를 떨면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왜 우리 직원들이 보다 자립적이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지 못할까? 아니면 그런 자질을 갖춘 직원을 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문구를 봤을 땐 만약 제가 김승준 그룹장님께서 어디 여행을 떠나신다고 해도 저는 여의도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바쁘셔서 어떠한 자리를 비우거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셨을 때는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일을 지 애사심을 갖고 아마 이 애사심은 저희 PM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바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애착과 그리고 자립적이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 삶을 위해서 교육을 당하고 있잖아요. 회사가 아닌 그런 자질을 갖춘 리더를 찾아내는 일이구나라고 자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것이라면 부모 역할에서 성공이다." 이 스티븐 코비가 보면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
분이시더라고요. 가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자식을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깨달은 바도 많이 녹여져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꿈으로써 아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이 부분, 그리고 우리는 아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자, 얘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낼 능력이 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솔선수범하는 음, 어, 저의 위치, 저의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파트너고 누구나 다 지금 스폰서 리더의 입장인데, 제가 이제 아이를 파트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의 역할에 있는 그 위치를 봤을 때는 저의 행동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응원하는 그런 능력을 인정해주는, 이따 나오는 피고말리온 효과랑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말을, 언행을 많이 갖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 김승준 그룹장이, 권경 그룹장이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리더 메시지 항상 매일 아침에 올려주시잖아요. 말을 할 때는 칭찬과 격려와 용기가 먼저인 것. 이것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는데도요, 제가 이 효과를 너무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과를 강조를 하는데, 책에서는 제가 이 챗 GPT랑 제일 친한데 요즘 다시 한번 예시를 물어봤어요. "이게 대체 뭐야? 예시 좀 알려줘." 라고 썼더니 피그말리온 효과를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너는 정말 똑똑해." 라고 자주 말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똑똑하다는 기대를 받게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을 더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적으로 똑똑해지는 것.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남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어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가 주어지고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게 진행될 수 있고 그대로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피고말리온 효과인 것 같아요. 마치 전 아직 강의할 준비가 안 됐는데 이 강의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됐는데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할 수 있고, 이미 잘하고 있고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쪼끔 더 열심하게 노력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노력해 봤자 별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긍정적인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내용은 "너는 능력이 없으니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자성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것을 바탕으로 생각이 두고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한다 해도 그 부분은 절대 실제로 원하는 바를 가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적인 바탕이 초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신념이 있지 않은 한 내가 외치고 말하는 것, 그리고 이 밖의 행동에도 전혀 그러한 믿음과 신념을 이뤄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0년간의 성공 관련 문헌 대부분이 피상적인 해결책만 제시, 주로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의식, 다양한 기법, 응급처치식 대응책들로만이 가득 차 있다. 즉,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주고 붕대나 감아주는 식의 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한 처방은 사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반 죄송합니다. 근본적이고 만성적인 점들을 방치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한마디로 그건 것 같아요. 잘 파는 방법, 말 잘하는 방법, 아니면 뭐 인스타를 예쁘게 꾸미는 방법, 릴스 만드는 방법, 약간 요러한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쁘게
뭐 차려입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마치 응급처치식의 빠른 대응책 사업 비즈니스적으로도 대응책들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이 부분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성품주의의 사고라고 하는데 내적 성품의 이게 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내적 성품 중식의 사고, 언행일치, 겸손,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소박, 순수함, 황금률과 같은 덕목. 아, 저는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읽고 너무 알겠는데 막 숨이 조여오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성품 중식의 사고는 효과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으며 이 원칙을 배워서 자신의 기본적인 성품과 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 봤을 때는 요즘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떴다가 결국 이러한 성품과 어떤 이슈들로 갑자기 폭망하고 나락하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최근 요즘 시대는 더욱이 좀 투명하고 모두가 모든 게 기록이 되고 모든 게 촬영으로 남고 말 한마디도 문자 한마디도 다 남는 이 시대에 정말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가식적인 성품으로 특히 이런 휴먼 비즈니스를 진행해 나간다면 결국은 어, 지속적인 성공과 행복은 성취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스스로를 자꾸 내면을 갈고 닦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부분인 거의 끝나가는 부분인데요. 성서의 잠언을 딱 나와 있더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문제들이 이에서 비롯됨이니라. 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발생하므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뜻이다. 어,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나쁜 마음,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좀 나쁜 마음, 아니 또는 뭐 그 마음이 오지랖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그런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들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로 나오는 것 행동이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잡고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 가더라고요, 제 마음들이. 그래서 이 책을 자꾸 읽어야 되는 것, 그리고 좋은 영상들을 접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저희 그룹장님들 여의도 가면 만나뵐 수 있고, 좋은 분들이 특히 네트워크에는 많잖아요. 다른 필드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분들과 함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밥도 먹고, 줌 미팅 이렇게 참여하고, 갈고 닦으면 저의 마음은 굳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좀 빨리 넘길게요. 그쵸. 저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나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많이 느꼈어요. 어 네. 이거는 아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외적 성격, 성격 개발, 커뮤니케이션, 말하는 기술, 영향력을 얻기 위한 전략 이런 건 성품이랑 별개로 이 내적 성품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와 같다라는 것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란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 어 빠른 성공은 없다는 이야기인 것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여 것을 잊고 여름 내내 놀다가 가을이 돼서 당일치기로 수확을 하려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농사란 반드시 노력이 들어가야 하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씨를 뿌린 만큼 거둘 수 있으며 지름길이란 절대로 없는 법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제 스스로가 어떻게 느꼈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른 승급을 했잖아요. PM을 시작하고요. PM을 시작하고 근데 언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직 상승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소진 구립장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승승장구만 하는 일은 없다. 언젠가는
정체기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씨를 뿌리고 얼마나 농사를 정성 짓게 꾸준히 저희 농사란 것도 그런 거잖아요. 계절 바뀌고 또 계속 해야 하는 것들, 반복적인 것들. 그래야지만이 또 얻는 것도 계속 있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농사란 자연의 법칙, 성공도 자연의 법칙, 성품의 법칙 이런 부분들. 이 단락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으로 발생하므로 자꾸 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뜻이다. 여기까지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렇게 와 닿고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정미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이 커리큘럼을 갖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속적인 성공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지속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정미 사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뭐 쫙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들이 지금 투명하게 돼 있는 사회에서 단 한순간에 그냥 그게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연의 법칙,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농사를 짓는데 그 벼락치기로 질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 이정미 사장님께서 짚어주신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성격 윤리라는 것은 외적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 그다음에 성품 윤리는 내적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성격 윤리만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책들이 그 자기계발 서적이 다 성격 윤리 책들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이제 스티븐 코비가 이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76년 이래 미국에서 출간된 성공과 관련된 문헌들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었다. 쭉 나가서 나는 이 조사를 통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의 열쇠라고 여기는 것의 실체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지난 200년간에 걸쳐 출간된 성공에 관한 저작물을 연구 조사하는 동안 나는 이 문헌들의 깜짝 놀랄 만한 유형을 파악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가정과 지난 수년 동안 내게 도움을 청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삶과 대인관계에서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면서 최근 50년간의 성공 관련 문헌 대부분이 피상적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50년간의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서부터 성공 관련 문헌 대부분이 피상적 해결책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피상적 해결책이라는 거는 그냥 아팠을 때 그냥 반창고 붙여주듯이 응급처치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건국 후 처음 150년 동안은 대부분의 문헌들이 성공의 기초를 이루는 특성들로 내적 성품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여기에는 언행일치나 겸손,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소박, 수수함, 황금률과 같은 덕목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 성품 중심의 사고는 효과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으며 이 원칙을 배워서 자신의 기본적인 성품과 결합해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성품 윤리의 그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 외적 성격
중심의 외적 성격 중심의 이러한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잘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챕터는 이제 34페이지서부터 패러다임의 유력이라는 것부터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변화른 그룹장님이 맡으셨었는데 변화른 그룹장님이 갑자기 아버님이 다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제가 할 거예요. 아, 저 진짜 제가 자 잠시만요. 자,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페이지 34에서 52까지 해강 그룹 변화름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요번에 이제 패러다임의 위력,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인데, 세상을 보는 방식인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음, 이 세상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 이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 패러다임의 유력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달라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어떤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관한 해석, 모양을 나타내는 모델. 지도라는 것은 어떤 그 지역을 갖다 나타내는 건데 그게 정말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동과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어, 자,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다 봐주세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컴퓨터 좀 옮길게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쁜 여자로 보인다 하시는 분들 3번 눌러주세요. 3번. 이게 예쁜 여잔가? 이게 저도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아주 예쁜 그 미모의 아가씨로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요 그림을 봐주세요. 단 10초만 딱 봐주세요.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보고 다시 봤을 때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아름다운 그 젊은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노파의 모습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 그림을 척 봤을 땐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봤지만은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늙은 노파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여기 보이시죠? 요 매부리 코, 여기 턱, 주걱턱, 여기 눈, 이게 보면서 이게 젊은 여인이 아니라 늙은 노파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보고 자란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지각 능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어, 자, 이제는 이제 노파의 얼굴들이 아마 다 보일 거예요. 자, 패러다임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근원이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사물을 본다고 확신하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조건화된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본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사람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사람이고, 내가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는 것이 사람인지라, 우리가 좀 더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독특한 경험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 내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빨간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세상이 빨갛듯이, 지금 내가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 PPT가 아니래 가지고. 자, 자, 그다음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갖는 유력. 이 기존의 낡은 전통과 낡은 사고방식, 낡은 패러다임은 파괴함으로써 실현되었다. 과학 분야에서 현재까지 일어난 대부분의 중요한 업적은 연구자가 기존의 전통과 낡은 사고방식, 낡은 패러다임을 파괴함으로써 실현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우리 사업에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유통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존의 전통 낡은 방식을 깨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갖는 유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 패러다임은 옳든 그르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원천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의 근본이 된다. 대인관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어,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 요거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 이 부분이 이제 이게 뭐냐면요. 훈련 함대의 선장과 그 전투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미 해군 잡지에 실린 기고된 글이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큰 해군 훈련이 있었어요. 해군 훈련이 있었는데, 그 조타병이 선장한테 선장한테 선장 그 함장한테 그 20도 쪽에 불빛이 보인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무전을 쳐서 그 배버러 방향을 바꿔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함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함대의 함장이다. 그랬더니 저쪽 불빛에서 저는 그냥 이 저는 이등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함장이, 야, 나는 함장이고 너는 이등병이니까 내 명령을 들어. 빨리 비켜. 그랬더니 우리는 비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등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제가 지금 표현이 굉장히 서툰데, 자, 아무리 큰 항공모함일지라도 등대를 갖다가 비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대가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칙이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항상 우리가 관점적으로 우리가 항상 원칙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것은 다수결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등대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원칙의 예시가 여기 나오게 써놨네요. 공정성, 언행일치, 정직, 자질, 인간의 존엄성, 봉사, 우수성, 잠재성, 성장. 원칙은 실행 방법이 아닌 기본적인 진리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 사장님들하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얄팍한 테크닉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면은 다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강그룹 사장님들 지금 참석해 주신 사장님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머리 쓰고 기교 부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정작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트너를 갖다가 자기의 재산쯤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파트너는 파트너는 나의 재산이 아니에요. 자산도 아니고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업 파트너이면서 같이 윈윈을 하면서 같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러한 동반자인 것이지 어떤 사람은 내 파트너가 사업을 잘하면은 특히 우리 사업은 한 라인만 터져도 다 돈 벌 수 있는 사업이니까 내 파트너가 막 열심히 해. 그러면 있잖아요. 그 파트너를 갖다가 자기의 재산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땡큐가 나왔는데 이거 나오기 전에 아, 굉장히 막 식은땀이 막 나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이제 이런 예도 하나 나와요. 이른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전철을 탔는데 아주 한가로운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요일 이른 아침에 전철을 타면 너무너무 한가롭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도 보고 어떤 사람은 신문도 보고 이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전철을 탔어요. 다음 정거장에서. 근데 그 남자가 전철을 타자마자 자리에 털썩 앉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그 남자의 아이 둘은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도 지르고 지나간 책 보고 있는 아저씨 책을 툭 치고도 가고 신문을 툭 치고도 가고 아주 무례하게 짝이 없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 말이야, 왜 아이들을 갖다가 좀 자제시키지 않고 저렇게 방치를 해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다 못해서 그 사람한테 여보쇼, 당신 애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좀 아이들 좀 어떻게 자제 좀 시킵시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1시간 전에 저 아이들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보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보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넓은 사람이었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러한 측면도 있으니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제 요 마지막을 말씀을 드렸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 변아름 그룹장님 대신에 이 변아름 그룹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어, 땜빵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유 중지를 여기 있다.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이 준비하셨어요. 제가 한 내용이 전달이 잘 됐는지 참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할게요. 강의할 때는 안 떨리지만 제가 못하는 거 하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떨립니다. 네, 보이시죠? 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53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인데요. 이 책을 이제 선정도서 하기 전부터 그룹장님들이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궁금한 책이긴 한데 엄두가 안 나는 책이었어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 나를 마주하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좀 마주하게 되고 웬만해선 반성을 잘 안 하는데 자꾸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했던 특히 얄팍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이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지금 아직 68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부분에서부터 그 패러다임의 변화, 내가 색안경을 끼고 내 스스로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막 다독하거나 즐겨 읽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거는 책을 읽었다는 그 우월감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그 책을 읽은 것만으로도 내가 그 책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오히려 책을 너무 많이 읽고 그 지식적인 걸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경계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튼 저는 적용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너무 이해가 안 되던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 파트너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렌즈라는 그 부분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단 한 가지의 변화라도 있다면, 내 스스로가 단 한 가지의 변화라도 있다면 그 책을 진짜 잘 읽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공유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는 우리 삶의 질과 인간관계 등을 노력과 성장을 거치지 않고 높일 수 있는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근데 오늘날 그러한 그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로 발달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외부로부터 그에게 요구되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이미지만 인식하고 있을 따름이다.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대화는 할 줄도 모르고 의미 없는 잡담으로 소일하며 진정한 웃음 대신 거짓 미소만을 내보인다. 진정한 고통이란 없으며 무디어진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서부터 너무 반성이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정말 수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대화 중에 정말 '진짜 대화는 내가 몇 마디를 했던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의미 없는 진정성 없는 의사소통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웃긴 웃었는데 돌아서면 이 내 웃고 있는 그 표정 자체가 어색해지는 그 순간. 그건 진짜 내가 웃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 모습이 자동 인형처럼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되게 무서운 게 진정한 고통이란 없으며 무디어진 절망만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고통과 무디어진 절망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진정한 고통은 그 진정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통을 디딤돌 삼아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디어진 절망은 그냥 발전이나 변화 없이 그냥 그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그런 그 변화 없는 그런 절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뭔가 문제점을 겪은 사람이 진정한 고통을 야만이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태까지 참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았거든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전 진짜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한테 계속 주입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모든 성장과 발달에서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물질적인 것도 그러하지만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인간관계 영역, 개인의 성품을 다루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건너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건너뛰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건너뛰어서 내가 좋은 성과가 내 눈앞에 그냥 딱 성과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저도 그러했고. 근데 건너뛰기는 불가능하다. 예, 10점 만점일 때 내가 2점 수준이에요. 근데 5점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어느 분야에서건 관계없이 반드시 그 3 점의 수준을 거쳐야 한다라는 그 말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 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제가 플러시 반응이 없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PM 제품을 먹은 지 만 3년 하고도 2 개월이 꽉 찼거든요. 3년 2 개월이 꽉 찼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변아름 그룹장님한테 막 제가 플러시 나온 거를 사진 찍어서 막 보냈어요. 너무 신기해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는 귀가 한번 빨개졌거나 아니면 얼굴만 한번 빨개지는,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간 그런 것만 한 2번 겪었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목 주변이랑 이런 데 막 어깨랑 온몸 막 다리, 팔 다 막 점점점점 빨개지는 걸 인제서야 느낀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것 또한 제가, 그러니까 이 빗대어 보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몸의 회복이나 아니면 제가 제일 원하는 날씬해진 몸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PM 주스를 먹고 혹은 뭐 운동을 하고 몸 관리를 하면서 그 과정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아직까지 그 과정이 없었던 건데 '이제서 그 과정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앞으로는 몸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오겠구나.' 이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호전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는 꼭 PM 먹고 그 호전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내가 성장을 하고 발달하는 데는 반드시 그 호전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전을 겪는 그 수준도 이 3점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저자가 어 생일인 딸이 인제 그 친구들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혼자만 움켜쥐고 다른 아이들하고 공유하지 않고 자기만 갖고 놀겠다고 움켜쥐고 있을 때, 근데 다른 아이들은 같이 그걸 갖고 놀자고 막 지금 그런 막
난리가 난 상황일 때 부모인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책을 읽으신 분은 답을 아시겠지만 만약에 안 읽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자식을 키웠을 때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근데 이 다음 과정이 정말, 정말 여태까지 우리가 자녀에게 했던 그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함께 갖고 놀면 어때?" 이렇게 처음엔 좋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두 번째 "그래 싫어."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인제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놀아야 너도 나중에 친구과 같이 갖고 놀 수 있어." 이렇게 설득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싫어." 이러면은 세 번째는 이제 뇌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말 잘 들으면 맛있는 껌 사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또 안 들으면은 그때는 인제 위협과 공포가 쓰인다는 거예요. "너 진짜 아빠 말 안 들으면 진짜 혼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꼼짝 안 하면은 마지막에는 완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냥 "너 이러면 안 돼." 이러고 뺏어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거 가지고 놀아."라고 하면서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이렇게 한 이유는 본인이 동기부여 강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의 부모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 본인의 체면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그 자신의 체면만 대입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인제 여기서 인제 제가 딱 여기까지만 읽고 '그러면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거든요, 그동안 제 아들에게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의 기본 바탕이 나에서 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먼저 생각한 거잖아요. 나의 체면, 나부터. 근데 자식, 내 딸, 내 아들 입장에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이 그랬다면은 왜 같이 갖고 놀기 싫은지 그걸 먼저 물어보겠다.' 내가 이렇게 좀 그 생각을 나라는 사람의 창피함과 그 체면을 내려놓는다면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 그거를 갖고 자기가 받은 선물이니까 자기 혼자 갖고 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걔가 그거를 좀 만져보고 선물도 뜯어보고 좀 하게 냅둬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은 내가 놀아 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뒤를 이렇게 넘겨서 읽어 봤는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꼭 사업을 떠나서 누군가의 다 부모이기도 하고 또 이런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적용될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못 생각하는 게 내 자식들을 항상 내가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쇼핑몰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만약에 막 들어 누워 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러면 1 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세요? 아우 창피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모들은 내가 먼저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의 감정이. 그러니까 그거를 배제하고 온전히 그냥 이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자식이든 파트너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음.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결과들을 보면 어떻게를 묻는다는 거죠. 뭐 사회적인 결과나 뭐 인간관계 결과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룹장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이게 인터넷이 좀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가기가 됐네요. 네. 아무튼 넘어갈게요. 음. 병의 원인이 되는 만성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심각한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것도 또 그냥 호전이랑 비교를 하면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호전이나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피부에 알러지 같은 게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 알러지가 왜 생기는지 중요한 건 나의 식습관이 가장 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항상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엄청 발랐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이 림프 쪽에 제가 스테로이드제를 너무 많이 발라서 그런지 림프가 엄청 많이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부종도 너무 심하고 림프가 막히기 때문에 제가 PM을 먹었을 때 플러시도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덮어버릴 그런 것만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미팅을 하면서 음, 그 박한슬아 그룹장님 산하의 어떤 분과 미팅을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박한슬아 그룹장님이 되게 저는 모델인 것 같다. 당신에게 모델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당신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근데 박한슬아 그룹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PM이라는 이 회사로 옮기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런 성과를 냈는지를 묻지 말고 PM에 와서 처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배웠는지 그 마음을 좀 제발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랑 동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방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라고 여기 써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방식 자체. 그쵸? 네. 이거 제가 왜 써놨을까요?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이 책 7가지 습관 속에 포함된 원칙들은 이미 우리들 내면의 양심과 상식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자꾸 이제 어 좀 막 양심에 찔리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했던 거죠. 제 자신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되게 창피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내면에는 이미 이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내면에 양심과 상식 속에 깊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없다면 제가 창피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있는데 이런 책들이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해강그룹에서 하는 그룹장님들이 하시는 그런 고차원적인 시스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아까 이정희 사장님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결국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로부터 출발이고, 예, 밖에서부터가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나로부터 출발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마지막에 제가 맡은 부분의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탐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탐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에 도달하는 것이며, 바로 그 장소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있다라는 게 저 진짜 이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너무 어려운 소리예요, 저한테는. 근데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그냥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답은 없겠죠? 근데 제가 해석한 거는
나는 누구지? 만약에 제가 그런 의문이나 그런 탐구, 나는 누구지에 대한 게 이제 궁금증이 시작이 됐으면 그것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계속 탐구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종착지가 다시 나잖아요. 나는 누구지에서. 난데 나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있다. 우리가 탐구하는 이유는 나를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내가 아니고 패러다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면서 나 자체가 바뀐 나를 바라본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 뭔가 깨달음은 많아요. 깨달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음,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정말 저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공유를 하자면, 어, 잠시만요. 요거는 하나 어떤 영상이거든요. 이것도 패러다임에 대한 영상으로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영상이더라고요. 요 끝나고 나서 제가 그룹방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아무튼 영상인데 굉장히 신기해요. 한번 보세요. 그것 또한 우리가 한 가지 패러다임에 갇혀 있구나. 그리고 어떠한 음악이나 배경이나 이런 그 영상 안에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음악이 굉장히 음산하고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너무 웃긴 영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 있잖아요. 그런 무섭게 깔아준 음악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또 속지 말아야겠다. 본질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따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모두들 오늘 좋은, 아, 오늘 죄송해요. 제가 여기 처음 해가지고. 어, 모두들 그, 오늘 마지막에 이제 정소진 그룹장님께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심이란 부분이 나왔는데 그 양심 건너편에는 에고가 있잖아요. 나, 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양심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선택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양심적인 것인가? 이거는 에고를 택하는 것인가? 다 알아요. 그래서 양심을 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그 양심을 선택하면은 우리의 품성이 훨씬 더 커지고 강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 마지막에 저도 이제 동영상 하나 공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랠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랠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가 여의도에서 추상적 시스템에서 그랬죠. 프로모션 올 때까지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랠리 참석해서 우리 좀 더 성장하는 해강그룹 그룹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처음 여기 이 인터넷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제가 그 막 헤맸어요. 죄송하고 오늘 좀 미흡했는데 다음 달에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